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운명을 바꿔줄 적임자로 여겨졌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 후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풀럼과의 원정 경기 0대3 참패는 과거의 토트넘 허스퍼가 고비 때마다 보여왔던 실망스러운 스퍼시한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는데요.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던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자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최악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부상이나 다른 악재들을 떠나서 감독 간의 전술 대결, 지략 대결에서 완패한 경기였다, 감독의 패배였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언제나 명언을 쏟아내왔던, 대단한 통찰력을 발휘해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 인터뷰에서까지 실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된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직언을 쏟아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대조적인 현실 인식과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왜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직언을 한 의미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풀럼에 0대3으로 패배하면서 프리미어리그 4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승점 53점에 멈췄고 골득 실차도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17로 떨어졌거든요. 에스턴 빌라가 29라운드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를 앞둔 가운데 승점 55점으로 4위 자리를 지켰고, 웨스트햄을 꺾을 경우에는 승점 58점으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5점까지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잔여 일정의 난이도를 보자면 현재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과의 승점 차를 6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추월하는 게 아니라 맨유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이번 경기를 만약에 이겼다면 4위 경쟁이 아니라 4위 경쟁을 넘어서 우승 경쟁까지 내심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번 패배로 인해 확실한 건 토트넘의 잔여 시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될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반 42분, 전반 막판에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5분 사이에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내주면서 무너졌거든요. 그 뒤에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낸 것도 무니스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플럼이 히메네스를 투입한 것이었고요. 3대0이 된 시점에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나왔다는 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막판에 선제골을 내줬다고는 하더라도 경기의 실시간 기대 득점값과 위협도를 봤을 때도 전반부터 밀리고 있었고, 또 후반전 두 번째 골을 내주고 나서도 상대의 공격 위협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그 사이 시간 49분 두 번째 골, 61분 세 번째 골, 그 사이 시간에 충분히 상대의 흐름을 끊어내고 선수 교체를 통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들을 계속해서 놓친 가운데 결국에는 경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0대3 패배의 책임이 감독에게 있다는 것이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경기 후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경기를 돌아보는 내용 역시 제대로 경기를 파악한 게 맞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평소답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과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What went wrong today? 그러니까 오늘 뭐가 잘못됐냐? 정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경기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감독에게 물은 것인데요. 그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은 전반전은 충분히 대등했고 플레이도 충분히 했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등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풀럼이 훨씬 더 잘했고 볼은 토트넘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기는 했고, 전반 막판에 가서야 풀럼이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흐름과 내용을 보자면 전반전에 이미 풀럼이 2대0, 3대0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의 밸런스가 좋지 않았고 토트넘의 공격 기회도 확실한 장면이 없었어요. 아쉬운 골을 실점했지만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후반 시작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존스는 너무나 뻔한 플레이를 했고 클루세스키도 부족했고 메디슨도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고 있었고 비수마는 그런 가운데 최악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좌우 풀백, 우도기와 포로조차도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경기 초반에는 좋은 컨디션을 보이다가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함께 바꾸지 않는다면 이미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 더 경기가 어려워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 괜찮았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런 잘못된 상황 파악이 후반전 초반 연속 추가골 실점의 빌미가 됐다. 이것이 감독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실점 이후에는 후반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올 시즌 내내 해왔던 수준의 강도와 템포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날 경기의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2대0이 된 이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2대0이 되기 이전부터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내내 쫓기는 것 같았다, 실망스러운 밤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이 자신의 대응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포스테코글루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날 전반전의 기록을 보시면 물론 토트넘이 빅찬 스미스 1회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전반전 기대 득점 풀럼이 0.96골, 토트넘은 0.50골이었고 슈팅수 7대5, 유효 슈팅 3대1로 풀럼이 훨씬 더 앞섰죠. 게다가 풀럼은 3번의 역습 공격을 모두 슈팅으로 연결을 했고요. 또 비카리오의 골키퍼 선방 2번이 있을 정도로, 또한 풀럼의 슈팅 7개 중에 6개가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토트넘이 충분히 흔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난 라운드 에스턴빌라전은 에스턴빌라가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면서 토트넘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풀럼이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어요. 또한 이번 경기는 반더벤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드라구신이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기 때문에 후방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고, 또한 상대의 풀백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무니스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 풀럼의 경기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 좋은 긍정적인 흐름과 모멘텀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동문서답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의 좋은 흐름을 왜 이번 경기에 이어가지 못했고 풀럼전은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난 경기 승리를 연연하지 않는다. 이 경기는 다른 경기고 다른 도전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턴 빌라를 이겼다고 해서 이번 풀럼과의 경기를 한 골 앞서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최근 연승 행진이 이어졌고 최근 좋은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풀럼을 잘 대비했다면 더 많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본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이 경기를 망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만을 마치 해설가처럼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일이 이번 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함정에 빠진다면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명입니다.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이긴 팀이 풀럼에 0대3으로 패배한 것에 대해서 경기는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체 이탈 화법이거든요. 본인이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한, 이 상황의 유리함을 이어가지 못한, 이 흐름을 A매치 주식기가 끊어가는 상황에서 이어가지 못한 자책을 해야 되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들어 특히 후반전에 우리가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경기력이 아니다고 느낀 게 처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이 이 경기력의 일부가 아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매 경기 정말 우리가 지더라도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는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다,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풀럼의 준비가 더 좋았고 풀럼의 전술이 더 깔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전반전은 대등했는데 후반전은 아쉬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왜냐면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라이라의 기점 패스를 받은 무니스의 문전 우측 슈팅을 로메로가 몸으로 막았고, 흘러나온 공을 페레이라가 슈팅할 때도 드라고신이 막는 등 경기 시작부터 위험한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전반 6분에는 팔리냐의 로빙 스루 패스가 배우로 들어갈 때 드라고신이 막아내긴 했지만 무니스의 침투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했었습니다. 전반 10분에는 루키치의 패스를 받은 이워비의 문전 크로스를 비카리오가 막았지만 흘러나온 공을 페레이라가 또 한 번 슈팅할 때 로메로가 몸으로 간신히 막는 등 10분 사이에 풀럼의 총공세가 이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하고 초반에 특히 파바박 달려들면서 흐름을 가져왔는데 이 경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11분에는 팔리냐의 패스를 받은 이워비의 전진 패스를 3자 움직임으로 들어온 루키치가 슈팅한 것 비카리오가 간신히 막았거든요. 이처럼 토트넘의 특징인 전방 압박이 이날 경기에 거의 통하지 않은 것은 풀럼이 이러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잘 준비했던 결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전술이 읽혔다, 자신의 축구가 파회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 선수들의 강도가 떨어졌다, 강도가 떨어지게 된 것은 풀럼의 강도가 더 좋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수들이 조금 자기도 모르게 아니란 마음을 가졌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기를 보면서는 전술적으로 풀럼이 잘 준비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코멘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전반 24분 같은 경우도 로빈슨 선수가 왼쪽 측면을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고 나서준 컷백을 우도기가 와서 건드려주면서 무니스가 슈팅을 하지 못했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실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특히 이날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풀럼의 왼쪽 풀백 안토니 로빈슨을
수준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상대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 후 치른 첫 프리미어리그 무득점 경기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도 득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우리 전술과 우리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결정력의 문제였다. 운이 안 따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득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경기력의 기복에 상관없이 경기의 수준에 집중하고 신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골 기록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날 경기는 우리가 골을 넣을 수는 있었지만 골이 안 들어갔을 뿐이고 다만 이길 만한 경기를 못한 게 더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토트넘이 골을 넣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반 32분에 우도기의 돌파에 의한 컷백 메디슨이 잡는 척하고 흘려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조금 억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물론 좋은 슈팅이긴 했지만 무산이 됐던 장면이 있었고요. 68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고 준 컷백을 존슨이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대 바로 앞에서 이거를 바깥으로 연결하는 못 넣기가 더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서 놓치기도 했고요. 곧바로 1분 뒤에 69분에는 존슨이 올린 크로스 패스를 교체로 들어온 베르너가 골대가 완전히 비어있는데 역시나 못 넣는 게 더 어려운 상태에서 슈팅을 바깥으로 연결하면서 빅찬스를 놓쳤고요. 87분에는 호이비에르의 롱패스를 쿨루셉스키가 헤더로 떨궈준 것,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이 역시나 프리한 상태에서 때린 슈팅이 골대 옆으로 허무하게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장면들이 다 골이 될 수 있었다면 무승부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 아쉬웠던 점들이 반더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드라구신이 처음 선발 출전을 한 것인데 그 경기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방송 인터뷰에서 반더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경기가 드라구신의 첫 경기였든 손흥민 선수의 500번째 경기였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으로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그러면서 드라구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주지 않길 바랬습니다. 드라구신이 나와서 참패를 당했다. 드라구신이 부족한 선수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걸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라구신이 분명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는 맞지만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경기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라구신 선수가 폭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갔고 또 공격 가담도 좋았고 공 운반도 좋았고 헤더 커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날 경기 공중볼 경합 5개 중에 3개를 또 승리를 했었죠. 문제는 지상 경합 3개 중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웠고 볼을 6번이나 잃었던 부분들도 아쉬웠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0%로 안정적이었고 롱볼도 한 차례를 정확하게 연결했고 클리어링 5개, 슈팅 블로킹 2개, 가로채기 2개 등 수비 지표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인 수비, 공이 이제 온더볼 상태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침투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이 아쉬웠고요. 그러한 문제 속에 조금 불운했던 면도 있지만 실점 상황에서 공을 빠뜨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2대0이 됐던 49분의 장면에서는 카스타뉴의 크로스가 루키치의 무릎 슈팅으로 이어질 때 드라구신이 루키치의 침투 동선을 커트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내지 못한 가운데 비수마가 따라와 봤지만 너무 늦었었던 장면이고요. 61분에는 이제 풀럼의 코너킥 상황, 베시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을 때 무니스 앞으로 흘렀는데 무니스 앞쪽을 커버해야 했던 드라구신의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 여기는 뭐 쉽지 않은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판더벤의 대응 속도라든지 심지어 그동안 센터백으로도 출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벤 데이비스보다도 조금 느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템포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 아직 첫 선발 데뷔전이니까 드라구신이 문제다. 드라구신이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날 경기는 드라구신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드러났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 꼭 드라구신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또 강하게 커버해줬으면 되는 건데 왜 오늘 평소처럼 강렬한 경기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거는 뭐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오늘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뭐 졌던 경기도 있고 아쉬웠던 경기들도 있잖아요. 다만 그때는 부상자가 꽤 많았던 뭐 이유가 있지만 이번 경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분석해보겠다. 많은 증거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오늘 경기에는 우리가 반등을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너무 늦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수 교체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후반전 초반에 이렇게 휘둘릴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 파악이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경기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일직선으로 항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항상 고비가 있고 오늘 고비를 넘겼다. 노력하겠다. 즉 오늘의 기복 인정하지만 원래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이날 경기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걱정은 안 된다. 뭐 이번
경기에 실망스럽지만 이게 5경기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걱정스럽겠지만 잘하다가 한 번 정도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온 거니까 물론 실망스럽고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발전한 게 더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패배로 인해서 다음 경기가 곧바로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가대표 휴식기가 있는 게 좋은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겼든 졌든 국가대표 휴식기는 오는 것이고 선수들은 대표팀에 갔다가 경기를 앞두고 돌아올 것이다. 복귀한 이후 분석을 마무리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결국엔 토트넘이 또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잘할 수 있다가 자신의 손에 있던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경기도 4위권 진입을 할 기회를 놓쳤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을 향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누구나 비난할 수 있다. 비난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 비난은 나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간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으며 만약 우리가 올 시즌을 4위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4위 그 자체가 상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은 이전에도 4위를 한 적도 있고 4위 이상인 준우승을 한 적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간 적도 있는 팀이다. 이 숫자 자체, 순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표가 4위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4위를 하려고 이 팀에 온 게 아니라 팀을 발전시키고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고 4위를 하는 게 내년을 위한 성과라고 다음 시즌을 위한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4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5위를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기대되는 팀으로 발전한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충분한 경기력이 아닌 채 4위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즉 이 시즌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 시즌의 각각 경기에 있어서 목표가 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팀의 운영상, 팀의 발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이전 경기에서 이전 전반기에 혹은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4위 의미 없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우리의 경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게 이전에 했을 때는 맞는 말이고 대단한 말이지만 오늘 경기 본인이 제대로 경기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했을 때에 나올 발언은 아니다. 본인이 이걸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책해야 되는 그 발언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변명과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가 더욱더 와닿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좌절스럽다. 모두가 거울을 보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모두라는 얘기가 모든 선수뿐 아니라 코치진과 감독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올 시즌에 잘 훈련해왔고 잘 준비해왔는데 이번 경기는 경기력도 태도도 충분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큰 각성이 필요하다. 빅 웨이크업 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수들이 아닌 선수단에 포함된 감독, 코치 모두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스턴 빌라도 대단한 팀이지만 풀럼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팀이다. 100%를 다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승점 3점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2걸음 후퇴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4걸음 앞서고 1걸음 후퇴했을 뿐이지 많이 후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반박하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죠. 2걸음 물러섰다. 우리는 지금 퇴보한 게 많다. 올 시즌 해왔던 거와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 선수들이 매우 침체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정말 고통스럽다. 그리고 비통하고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 너무나 힘든 밤이다. 지난주에 대단한 경기를 치르고 자신감이 높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를 흐름으로 시즌으로 보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막 왔고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뭔가 긴 호흡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올 시즌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내용을 버리고 무조건 결과를 추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번 경기는 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인터뷰 안에 조금이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어야 됐던 게 아닌가. 그게 너무나 아쉽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모두가 지금 대표팀에 가야 하지만 가서도 토트넘을 생각해야 하고 모두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분석하고 그리고 대표팀에 가서 그걸 분석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대표팀에 가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대표팀에 대한 마음이 큰 손흥민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가서도 토트넘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이번 패배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고 이번 경기력이 얼마나 큰 경갑심이 필요한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차분하게 앉아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에서조차 자기 반성이
돌아섰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토트넘은 3월 31일 일요일 0시에 루턴타운과 홈 경기로 30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또 이 경기에서는 본래의 총명했던, 본래의 통찰력을 보여줬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4월 달에는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 맨시티, 아스널, 그리고 5월 달에 첫 경기인 리버풀전까지 쉽지 않은 경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일한 자세로 임했다가는 정말로 맨유에게 추월당할 수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경기를 위해서 월요일에 입국하고 또 대표팀과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 굉장히 큰 혼란기를 겪고 있는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한준TV에서 대표팀 소식과 월드컵 예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